안녕하세요. 김재열입니다. 오늘 인천 여행 스케치는 연수구입니다. 연수구 하면 송도 국제도시가 연상되기 쉬운데 그 연수구에도 오래된 역사와 숨어있는 얘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연수구를 샅샅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여정지는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박물관으로 향하던 중 동상 앞에 발걸음을 멈춘 화백 김재열. 한국미술사학의 원류, 우현 고유섭 동상을 마주했기 때문인데요. 남다른 감회에 빠진 것 같죠? 천재적이면서도 소박했던 우현의 삶을 가만히 되짚어본 화백 김재열. 우현의 고매한 정신을 기리며 조심스레 도화지에 묘사해봅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 우현 고유섭 선생의 동상을 제가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 우현 선생님은 우리 미술사학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유한 우리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린 분이시기도 하고, 미술사학이라는 자체가 없은 상태에서 여러 후학들을 이렇게 기르셨고, 이분이 원래 경성제일의 법학부를 다니시면서 미술사학과 미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천이 낳은 정말 그 미술사학가이시고 한국이 자랑할 만한 분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39세 타결을 했습니다. 정말 인천에서 내놓으라면 정말 제일 먼저 꼽아야 될 분이 이런 미학계에서는, 미술계에서는 우리 고유섭 선생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마침 이 그림을 그렸고, 또 마침 내가 오다 보니까 오늘 이 고유섭 선생의 동상이 있는 우리 표지를 이렇게 찾아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시립박물관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스케치를 하면서 감에 젖었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데 날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뜻깊은 이런 동상이라든가 이런 기념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면 또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남긴 한국 미술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통찰력을 마음 깊이 새겨보고요. 역사적 경랑과 함께 국내 첫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한 인천시립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인천의 역사를 보존하는 기억의 장소이자 과거와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한데요. 특히 역사 1실에선 선사시대로부터 고려 말까지 주요 유적과 유물들이 진열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천의 귀중한 사료들과 모형을 통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근대화의 포문을 연 인천 계양장 풍경을 재현한 모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록 외세에 의한 강압적인 개항이었지만 우리나라는 1883년 인천의 제물포항이 열리면서 문호 개방도 시작되었고요. 이런 역사의 흐름 앞에 인천 제물포는
다양한 서구 문물을 유입하며 인천이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인천 계양장에 지어진 양관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전해지는 별장인 존스톤 별장. 인천은 근대화의 관문으로 융성되며 새로운 조선을 꿈꾸는 성곽자의 역할까지 해냈었죠. 이 밖에도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체험거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님이신데 한국 미술의 평론가 1세대로서 바로 그 당시에 지금의 재물포크락부가 시립미술관 시절 때 초기 관장을 지내셔서 아마 시립박물관을 지금까지 오늘에 오는 데까지는 큰 초석이 되신 분이라 생각되어지고, 인천에는 이분 외에도 밖에 있는 고유토 선생의 동상, 그리고 또 우문국 선생, 이런 미술 관련된 분들이 인천의 시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런 곳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고, 그대로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시립박물관 방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여정은 산세가 아름다워 송도의 금강이라고도 불리는 청량산 산행입니다. 인천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연수구 옥련동과 청학동, 동춘동 일대에 걸쳐져 있는데요. 용의 모양과 흡사해 청룡산으로도 불리기도 하고요. 청는산, 청량산 등의 별칭도 뒤따르고 있죠. 계속해서 시원한 산들 바람을 벗삼아 산길을 오르니 멋진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야, 아주 시원하네요. 아주 오랜만에 이 청양산을 와보는데 정말 공기도 맑고 아주 시원합니다. 올라오면서 잠깐 숨이 찼던 거는 가시고,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흐릿하지만 그래도 세계 5위, 6위를 자랑하는 대교가 있고 정말 광활한 이런 뻘과 바닷길이 보여서 정말 시원합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오는 계단 옆에 소나무들이 아주 바위 틈새에서 아주 힘있게 뻗치고 서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들, 이걸 보면서 정말 참 기상 이런 것들이 오늘 새롭게 다지는 그런 기분이고, 정말 기분 좋은 청량산입니다. 오늘 아주 좋네요. 아주. 조망의 명소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산행의 또 다른 재미일 텐데요. 인천대교와 송도 국제도시, 서해바다 등 멋진 인천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와 가슴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화백 김재열. 그런데 어느새 첩첩상중에서 마주한 소나무를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모진 풍랑을 이겨온 우람한 자태와 강렬하고 고귀한 기운을 내뿜는 소나무는 마치 연수구의 비경까지 품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수십 년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소나무를 바라보며 남다른 사색에 잠긴 화백 김재열. 깊은 관찰력을 바탕으로 실감나는 화풍을 구현하는데요. 단순히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화폭을 통해 소나무의 품위와 강인한 생명력을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정말 맑은 공기와 또 산이 바위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소나무들이 가지를 펴고 푸른 기상을 뿜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나무 하나 그리게 됐어요. 우리 소나무가 우리 한국인의 기상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어렵고 그 바위 틈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고 또 꼬불꼬불한 가지 속에서도 늘 싱싱한 그런 초록빛의 잎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풍경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말 정상의 바위 틈에서 정말 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잘 자라준 소나무의 꼬불꼬불한 그리고 파란 기상,
그걸 여기 담았습니다. 청양산 정말 좋은데요. 또 다음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마주하는 풍경을 마음에 담아도 보고요. 때론 무겁게 짓눌렸던 일상의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비우고 채움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 산행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게다가 꽃과 나무가 주는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까지 얻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고요. 오늘 여정은 문학산 입구에서부터 선악역, 원인제, 수인선 폐철교, 송도 1교까지 이어지는 승기천 코스에서 시작하는데요. 천천히 다가오는 풍경을 마주하며 걷다 보면 마치 한 폭의 풍경화 속을 누비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선한 공기와 싱그러운 생명을 품은 대지, 이곳에서 만나는 소소한 풍경은 마음을 포근하게 해줍니다. 선악역을 출발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만 오는 도중에 여러 가지 나리꽃도 있고 또 초롱꽃 뭐 여러 가지 꽃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 녹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면서 옆에는 남동공단이 있고 우측에는 그 연수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 녹지축이 우리들한테 휴식과 공기 정화를 함께 해준다는 그런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느꼈습니다. 지금 오다 보니까 우측에는 지금 뭐 한옥 같은 기와집도 보이고 뭔가 이 고성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간과 인연이 기다리는 곳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단아하고 서정적인 멋을 자아내는 고택의 정문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은 원인제였는데요. 인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사료이자 인천시 지정문화재이기도 하죠. 인천 이씨의 근원지라는 뜻을 지닌 이곳은 인천 이씨의 중시조 이허겸의 묘역을 수호하고 제사를 모시는 제실. 고려 현종 15년 이허겸이 소성현 개국 후 추봉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묘역 경내의 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후손들에 의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주 계셔서 좋은데요. 설명을 천천히 좀 해주시죠. 여기가 거기 이름을 원인제라고. 네, 원인제. 하는데 네. 그 인천 이시의 본산입니다. 네, 이시의 본산제. 네. 시조공 할아버지를 모시는 종묘라고. 종묘. 네, 네. 이렇게 네. 봐야 되지. 여기 지금 원인제라고 돼 있고 네. 제가 알기에는 원래 원인제라는 건물은 따로 있죠. 예, 그랬어요. 예, 그게 지금 저쪽에 있는 건가요? 원래 네. 신길이라고 네. 가가 있고 지금 현재 인천 여고 네. 여고 자리가 원래 그쪽에서. 원인지.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1990년도에 90년에 인천에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기왕에 이주를 하면은 네. 묘역 옆으로 시조공을 했던 묘역 옆으로 옮기는 것이 옳지 않겠나. 네, 네, 이렇게 네. 문중 합의를 해가지고 네. 이쪽으로 좀 옮기게 네. 됐어요. 옆에는 공단이잖아요. 남동공단. 그래요. 거기는 좀 공해가 있을 수 있다, 폐수가 있다 하는 것을 불식시키는 것이 네. 바로 오늘의 둘레길이에요. 둘레길. 거기 오다가 보니까 이 원인제를 들어와서 보니까 마음이 한결 더 포근하고 또 아가이시니까. 네, 아주 그냥 순화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제 서서히 좀 안내를 해주시죠. 그래요. 네, 네, 네. 여기는 네. 이제 일반 종인들 옷 입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거하고. 기거하고. 예. 네. 그러군요. 신주를 모시고 네. 기거하는 장소가 되고. 그렇군요. 이게 200년 됐다 그랬어요? 여기가? 200년. 200년은 원인제죠, 여기가. 네, 이걸 그렇죠. 따서 네. 전체를 원인제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고즈넉하고 굉장히 얌전스럽네요, 아주. 네. 네. 이허겸의 후손에게 인천이씨 문중의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먼저 원인제 옆 소나무숲 언덕에 자리한 시조 이허겸의 묘비가 눈길을 끌었고요. 문학산 아래 간치도 신좌 자리에 위치한 묘자리도 살펴봤는데요. 이곳은 명당 중에서도 명당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보다 보니까 입구에 이제 올라오면서 묘비도 아래에 있어요. 아래. 예, 그리고 봉부는 올라와 있고. 예. 그래서 그건 왜 그렇죠? 구조를 통해서 네. 안바인데 네. 여기 그 풍수지리학자들이 네. 여기를 많이 답사합니다. 아. 세상의 명당이 어디 있느냐. 네, 네. 이렇게 좋은 명당이 어디 있느냐. 아하. 그러면서 여기는 거북이가 네. 엎드려 있는 곳이다. 아, 천하 거북이. 명당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거북이 명당에는 비석을 안 세운 것이다. 아하. 왜냐면 거북이를 누르기 때문에 안 되지 않냐. 거북 등자리는 할 수 없다. 자기 활량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세우기를 말고 혹시 어떤 표기를 하고 싶고 알리고 싶다고 하면은 그것을 좀 아니다. 대단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것이 전부 다 공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가 그 당시에는 다 바다였잖아요. 사방에 전부 다 바다죠. 그러니까 요 묘자리만 이렇게 올라와서 보관되어 있었군요. 그걸 이제 보존되고. 보면은 이 어르신 시조 어르신이 얼마나 훌륭하였던가. 보통 사람 아니면은 이런데 털을 잡고 들어오시기가 힘들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원인제 올라와서 인천의 정말 오래된 역사 인물 중에 이렇게 이허겸 같은 분도 계시고 네. 또 이렇게 묘를 잘 모셔서 이렇게 조성해 놓은 그 인천 이시 종친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네.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모두 감사합니다. 좀 더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천 년 동안 후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졌다는 점이 보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데요. 비록 산소 보존에 위태로움도 있었지만 인천이씨 전 종이는 포기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로 인해 이곳에 자연 녹지가 조성되고 공원까지 들어서게 됐습니다. 결국엔 인천이씨 시조공의 묘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하게 됐던 거죠. 이 원인제의 뜰 모습과 또 원인제 그 강당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이 원인제라고 지나쳐 봤고 했지만 그냥 전통 한옥이 하나 정도 있는가 보다 어느 제실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역시 속속들이 설명을 듣고 또 와서 그 역사적인 내력을 알고 나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교육 자료가 되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틈날 때 와서 산책도 하고 가능하면 어차피 개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그 묘자리까지도 올라와서 그 시원한 솔숲속도 거닐기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화백 김재열이 재해석한 원인제. 남다른 후손들의 바람이 화폭에도 그대로 담겨진 듯하죠. 둘레길 승기천의 마지막 코스인 송도 1교를 지나니 예상대로 하늘과 송도 신도시가 어우러진 유수지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는데요. 호젓한 분위기에 취해 걸음을 옮기니 오늘의 마지막 여정지인 센트럴파크에 다다랐습니다. 국내 최초의 해수공원으로 더욱 유명한 이곳은 세련된 고층 빌딩숲 사이로 보이는 녹지공원이 단연 으뜸인데요. 산책공원, 테라스 정원, 초지원 등 5개의 테마로 조성됐으며 광장, 보행자도로, 주변 녹지가 어우러져 도시 분위기를 녹색 도시로 탈바꿈해 곽강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과 체험이 가득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날로 늘고 있는데요. 사실 센트럴 공원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수상택시를 이용하면 더욱 좋은데요. 수상택시에 오르면 센트럴파크는 물론이거니와 송도 신도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들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도시의 새로운 풍경에 흠뻑 취해 있죠. 화백 김재열은 아름다운 조망을 놓칠세라 다시 한번 화폭을 꺼내들었습니다. 도심 속 낙원 센트럴파크에서 느낀 독특한 낭만을 그대로 그림으로 남겨보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화백 김재열의 마음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앉았을까요? 정말 이곳은 우리 한국 가치가 이국적이고 현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이렇게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안전된 수상 택시까지 동원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트라이볼 같은 거는 정말 건물이 예쁘잖아요. 저건 아주 건축 상도 받고 했는데 이런 이국적인 맛을 우리 인천이 제가 여기 와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정말 가슴이 시원하네요. 아주. 이국적인 비경과 시원한 바람은 이곳 센트럴파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함이겠죠. 수상택시 탁승 체험으로 새로운 추억 하나를 더 쌓은 후 다시 길을 떠나는 화백 김재열. 그런데 다리로 들어서서는 또 다른 풍경을 즐길 공간을 찾았는지 다시 도화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여행이란 많은 사람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죠. 여행자의 상황, 기분, 과정에 따라서 가지각색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여행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는 건데요. 오늘 화백 김재열은 송도의 아름다운 낙조를 도화지에 새기며 여행을 한층 더 풍요롭게 가꾸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바닷물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스치며 마주하는 서해 노을의 해넘이. 생각만으로도 로맨틱한 풍광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네,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미래도시 송도 신도시에서 상징적인 G타워를 배경으로 해서 석양 그림을 그렸습니다. 배경이 석양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모든 것이 진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이는 하늘이라든가 이런 배경 모든 백그라운드는 황금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그렸고 평화롭고 또 흥미롭고 아주 묘한 감정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연수구의 아주 송도 신도시의 풍경을 오늘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인천 여행 스케치 연수구 편. 마지막 스케치는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인천 여행 스케치 어떠셨나요? 한가롭고 여유로운 둘레길에서부터 미래도시 송도까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연수구의 풍경입니다. 연수구의 이런 독특한 풍경을 여러분들도 함께 다녀보면 어떨지 한 번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한 인천 여행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해양관광의 선두, 현대유람선, 이학갈비, 온누리 쭈꾸미, 청기와 장례식장, 캐치옷, 인천교가구, 케이블TV협회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